자, 다음에 청와대가요. 올해와 내년을 합산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신용 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수석이나 또는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언론이 안 써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와대의 경제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정원에 그런 식이었거든요. OECD 성장률 1위를 한국이 올해 하면 내년에는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경제수석의 전망은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 지수들을 보아하니 내년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지어 말을 못하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내년 OECD 성장률 국가 1위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기쁜 소식이고요. 뭐 인구 5천만 명, 그다음에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세계에서 7개라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1위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박수 받고 상 받아야 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게 보도가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언론 자체가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뭐 청와대 주장과 똑같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정말 뭐 흐뭇합니다 이거. 이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 합산 성장률이 2.1%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럼 내년 성장률은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OECD 측으로는 마이너스 1. 그럼 OECD 국가 중에 1위였잖아요. 올해가. 네. 내년에 합산해가지고 2.1 정도 되면 내년은 한 3%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0.8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3.1쯤 되면은 2.1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 자체가 기적인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그 유럽이 다시 2차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1도시인 파리와 2도시 마르세유가 그 원천 봉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그리고 독일도 지금 대단히 강경한 조치를 각 주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방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부에 있고 나 지금 자영업자인데 그렇지, 어려워. 그렇지. 그다음에 내가 임금소득자인데 우리 공장 운영이 뭐 평소보다 매출이 줄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계 신용평가 3대 기관이 있는데 일단 무디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그다음에 이게 첫 번 1등이고요. 두 번째가 무디스, 세 번째가 피치인데 피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일 짜게 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나쁘게 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용등급 상태를 유지시켰다. 그 표를 잘 보시면 그 두 단계 밑에 항상 우리의 3대 기관 두 단계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는 남북이라는 그 안보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두 단계 위를 받고 있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안보 위협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뽕에 좀 취해도 괜찮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내년에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보다 내년 한 해만 보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고 효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좋았고 다른 나라는 기적 효과 워낙에 안 좋으니까 조금만 좋아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입이나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국가 채무도 다른 나라는 평균 그러니까 선진국들 기준으로 한 26%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7.6%.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4분의 1이나 한 30%밖에 덜 안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쓰고도 경제 성장률을 1위를 기록하려 한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서 토론은 더 늘리면 더 높겠네요. 그쵸. 그쵸. 만약에 26%만큼 우리가 했다라면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7% 될 수도 있지 또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겠죠. 지금 빌 게이츠가 월 스트리트 저널 CEO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빌 게이츠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가 상충하는 보건과 경제, 지금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봉쇄해버리면 방역을 할 수 있는데 경제가 망가져버리잖아요. 상충하는 보건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일을 가장 잘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 게이츠가 한국 그리고 호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또 호주하고 한국은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호주는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에 있어서 한국만큼 어려운 나라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저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경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방역도 인정받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작고 힘없고 왜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맞아요. 진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작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다고 생각하고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지표들이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마 이덕춘 변호사가 그 이등병 때 접했던 병장. 지금 만나도 그 사람 병장이죠. 제가 맞아요, 이등병 때 맞아요. 별명이 서열이 있어, 서열이. 제가 이등병 때 별명이 소령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병장들이 저한테 이소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문관이었어요? 아니 저는 고문관은 아니었는데 병장들이 쟤는 하는 짓은 정말 쟤는 소령이야. 쟤는 이상하게 소령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이 자기가 아니, 고문관인 건 모르지. 노란 추린 입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소룡. 에이. 근데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은 그런 것처럼 어릴 때 봤던 어른들의 모습, 나보다 높은 사람들의 모습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위 60대, 70대 분들의 시각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나라들은 평생 선진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들은 우리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미국 맨 처음 갔더니 야 걔네 햄버거가 우리나라 햄버거 시장에서 팔던 거 이상한 거였는데 햄버거가 뭐 우리나라 빈대떡만큼 커. 거기에 뭐 고기 패티 막 엄청 들었어. 그런 것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뭐 중반 이하부터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나 뭐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면 이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유럽 다니면서 굉장히 뿌듯한 게 뭐냐면은 거의 유럽의 모든 나라를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않아도 그렇게 성장한 것에 대한 인지를 세대 간의 구분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방송을 하면서 몇 번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가 지나고 보면 특정 시점이 어떤 지점이었거나 그때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한국이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시기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그 즈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노벨상 하나 탄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분야도 아니고 문화, 예를 들면 기생충 뭐 아카데미상을 뭐 한 4개 정도 휩쓴다든지 BTS가 빌보드 차트를 뭐 막 점령을 한다든지 거기에 의료 방역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는 느낌은 브랜드 가치를 엄청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의료 선진국이면 그냥 선진국인 거고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이야. 근데 여기에는 의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IT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망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 산업 먹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세계 탑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최근에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3만 불을 돌파하면서 50, 30 클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을 뭔가 이렇게 빨리 혁신시키는 건 쉽습니다. 싱가포르랑 홍콩 같은 데는. 근데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뭔가 하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같으면 수년 전 같으면 빌 게이츠가 한국 언급하면 되게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당연시 받아들인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빌 게이츠의 그럼 그 머리에는 뭐가 각인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는 DJ가 각인돼 있는 겁니다. DJ.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국가 된 곳에서 그 IT 쪽으로 국가의 방향을 틀어서 성공한 나라를 보면서 야 한국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본인이 그 DJ의 그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에 와서 직접 만나보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어릴 때 그 70년대 미국에서 아시아의 가장 민주 지도자이고 미국 와서도 당당히 활동하면서 그 당시 뭐 CNN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뭐 ABC 이런 데 나와서 토론을 하던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도 영광이잖아요. 어릴 때 TV에서 보던 인물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 그런 아마 그 머릿속의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한국을 볼 때는 그런 약간 그 DJ를 연상하는 아련한 추억 속에서 아 한국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모든 분야, 내가 IT 분야의 전문가인데 와서 얘기해봤더니 너무도 잘 통하더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수준은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인상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또 정확하게 보는, 그런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시각을 형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빌 게이츠가 좀 멀리 태평양 지나가지고 있는 뭐 세계적인 기업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보건 경제가 세계적으로 균형이 잡힌 나라라고 평가해 주니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짐 로저스하고 빌 게이츠는 굉장히 친한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친한파여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세계 백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확실히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질리네요. 저쪽 그 기성 미디어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방송을 이렇게 쭉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 선진국 국가에 우리가 속해 있구나라는 게 너무 당연시 돼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황 작가님 말씀처럼 이 계급 서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겨? 실제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끝으로 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짐 로저스 같은 경우가 발언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본인 돈 버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빌 게이츠가 돈을 벌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거나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